안녕하세요. 법선생TV의 김도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이한 판례인데요. 이런 판례도 있다라는 거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제가 들고 와봤습니다. 유류분 발언 청구에도 신의칙이 적용되는가 이 문제인데요.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일반 법리이고요. 이게 직접적으로 적용된다기보다는 다른 주장들을 다 한 다음에 그럼에도 이 주장이 먹히지 않을 때 그런 경우에 이런 일반 법리를 가져와서 말도 안 된다, 너무 억울하다라는 주장을 할 때 사실 많이 이용되는 법리입니다. 이러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해서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법률관계를 따지고 사정을 따져서 결정해야 한다. 쉽게 말해서 함부로 쉽게 일반 원칙인 신의칙을 적용해 주지는 않는다는 의미고요. 신의칙을 적용할 때는 그만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신의칙이 유류분 반환 청구에 적용이 된 사례가 있는데요. 사실관계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원고들과 피고는 형제지간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원고들과 피고가 사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형제들이었는데 이제 일본에서 같이 아버지랑 살다가 피고가 먼저 한국으로 들어왔고요. 그래서 같이 생활을 하면서 이런 부동산과 같은 재산을 형성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경제활동을 같이 했고요. 피고는 대부분 부모님을 모시고 생활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먼저 사망을 하셨고요. 그래서 그 부동산 지분을 법적 상속분대로 상속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제 자녀가 균분 상속이 아니라 장남이 더 가져가고 이제 남자가 더 가져가는 구조여서 이렇게 상속 지분은 이렇게 됐고요. 그 이후에 어머니께서 그 본인의 상속 지분을 피고에게 상속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세금은 피고가 다 냈고요. 그리고 나서 어머니는 1984년경부터 약 8년 정도 치매와 다른 이제 고령으로 인해서 건강이 안 좋으셨고요. 이 분을 피고가 모시고 살았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원고들은 8년 동안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마 이 부분이 이 판례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대해서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을 했습니다. 유류분 주장에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주장인데요. 이 20분의 6 지분을 어머니께서 피고에게 증여를 했으니 이에 대해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라는 주장이었고요. 이에 대해서 우리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주장이 맞다. 이것은 유류분 한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이 될 수는 있다. 다만 이에 대해서 신의칙이 적용을 돼야 된다. 왜냐하면 이 부동산을 형성한 게 사실상 피고가 이제 아버지를 도와서 형성을 했고 이후에 이제 원고들은 어머니가 아플 때도 8년 동안이나 한 번도 찾아오지도 않았고 아무런 도움도 준 적이 없다. 그럼에도 이것을 달라고 하는 것은 피고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일 뿐 아니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를 보호하려는 우리 법 질서에 조화되지 않는다. 그리고 정의관념과 형평성에도 용납되지 않는다고 해서 결국 신의칙에 의해서 유류분 청구는 할 수 없다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사실 이후에 이제 원고들이 따로 항소를 하지를 않아서 이 판결은 확정이 됐고요. 그래서 대법원까지 올라가지는 않았는데요. 만약 대법원까지 올라갔다면 이 사건이 과연 어떻게 판결이 났을까 조금 궁금해지는 판례이긴 합니다. 꼭 신의칙은 아니지만 이 상속에 있어서 이러한 구체적인 상황, 구체적인 사정, 내용들을 반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속에서 가장 큰 요소, 추구해야 될 가치는 상속인들 간의 형평이거든요. 그러한 상속인들 간의 형평을 고려하기 위해서 조금 구체적인 법리나 정의관념에 맞지 않지만 구체적 타당성을 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판례가 그런데요. 이 판례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었고요. 약 40년이 넘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40년 동안 같이 산 이제 부인에게 부동산을 증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셨는데요. 이 자녀들이 이 부동산에 대해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했습니다. 딱 들어도 자녀들이 너무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판례에서 우리 법원은 이 피고가 어머니가 아버지의 처로서 평생을 함께 살면서 재산을 형성했고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했다, 기여도 있다. 그리고 이 증여에는 이제 단순한 증여가 아닌 청산, 부양의 의무도 이제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았고요. 그래서 이 증여한 것이 상속분의 성급이 아니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유류분 반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사실 이 판례도 약간 특이한 판례로서 저희가 언급을 하는데요. 이렇게 각 사례에 따라서 가끔씩은 이제 뭐 법리에는 맞지는 않지만 구체적 타당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런 판례들도 나온다라는 것을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에도 신의칙은 적용되는가? 답은 yes이지만 항상 적용되는가는 사실 의문점이 남기는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추후에 또 비슷한 사례가 나타난다면 이제 어떻게 대법원이 판단할지를 볼 수 있을 거고요. 다만 법무부에서 발의하고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민법 개정안 중에 상속권 상실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 과거 이제 구하라 씨 같은 경우에 구하라 씨법이라고 해서 문제가 됐었는데요. 이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를 보면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아까 판례에서 8년 동안 이제 어머님이 아프신데도 한 번도 찾아뵙지 않고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상속인의 청구에 의해서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다는 제도가 지금 발의가 돼 있고요. 만약 이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은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김도윤 변호사였습니다.